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주 대단하신 말씀입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그 사법부의 수장이 한 말이 정말 맞습니까? 법조인은 언제나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보수언론 60주년 행사에 박근혜와 나란히 앉아있더니 유체이탈 화법이라도 배웠습니까? 감히 세종대왕을 입에 담기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연산군의 폭정에 협력하며 불을 지폈던 희대의 간신 임사홍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법불신에 대한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만이 아니라 3특검 전담재판부를 개설하자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파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자 부랴부랴 내란 재판과는 하등 관련도 없는 판사 1명을 내란 재판부에 추가 배치합니다. 김건희 사건 1차 공판 촬영은 웬일인지 허가한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대 특검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한 의견과 대응책이 다급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열차는 떠났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10개월이 되어가지만 내란 연루자에 대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열차는 국민과 함께 정시에 출발했고 국민과 함께 정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의 사법권이 아닌 국민의 사법권, 국민에 의하여 통지받는 사법 권력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백선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정쟁 국회 예고,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의 길로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밑도 끝도 없는 필리버스터로 정쟁 국회를 예고했습니다. 정부 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저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 회복에 갈 길이 먼데 정치 투쟁에만 올인하는 제1야당의 행태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과 정부 부처 개편을, 국회법은 국회 민주적 운영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 49건 처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투쟁이니 인민독재니 하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권을 끝장내자라며 선동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선 무효를 반복하며 사실상 선거 불복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멈추려 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추고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노골적인 선거 불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수종 노릇을 했던 내란 세력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의 길, 내란 세력 해체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정치와 국회가 더 이상 이러한 생떼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민심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퇴행적 형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개혁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반드시 민생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혜민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최근 KT 해킹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여러 날이 지났고 범인까지 검거되었지만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 사고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 점에서 기존 SKT나 예스24 해킹 사고와는 그 심각성의 수준이 다릅니다. 동시에 KT가 처음부터 사고 은폐와 피해 축소에만 몰두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애초에 유출 정황조차 감지하지 못한 것은 뒤로 하더라도 KT의 기가 막히도록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7월 처음 정보보안 관련 정보기관인 키사가 서버 인증서 유출 정황을 알렸을 때 KT는 유출 사실을 부인한 직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해버립니다. 현장 조사에 필요한 서버는 이미 삭제해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했지만 최근 복제된 로그 기록이 뒤늦게 발견되자 말도 쉽게 바꿔버립니다. 9월 초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분석 요청을 했을 때에도 즉각 차단하지 않았고 수일이 지나서야 늑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더니 결국 전화번호를 포함한 3가지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발표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침해 사실 신고 역시 법정 기한을 넘겨 늑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KT가 가장 먼저 서둘러 조치한 것은 자사 배상 책임 규정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KT가 책임을 뒤로 미루는 동안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9월 초 14명, 약 800만 원 수준이던 실질적 피해는 9월 중순 278명, 약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362명, 피해액 약 2억 4천만 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KT는 국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했다고 봅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SKT 사태 이후 불과 5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전수조사와 보안 강화 방안을 약속했지만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쳤고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검증하기는커녕 KT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KT의 말이 계속 바뀌는데 KT의 말이 바뀔 때마다 정부까지 흔들리고 함께 허둥대는 모습은 국가 보안 거버넌스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해킹은 일상이 됩니다. 보안 거버넌스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해커들의 놀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고가 터진 뒤 수습과 조사, 대안 마련에만 매달리는 구조로는 결코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는 전제를 세우고 그 이후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차단할지에 대한 사후 리커버리 전략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일 국회 과방위는 해킹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KT, SKT, LG유플러스와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국가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해킹과 데이터 유출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길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99차 공개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